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보냈고 전장 투입 초읽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전장에 투입이 됐다라는 객관적인 증거물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 발표도 안 나왔습니다. 즉 이와 관련 우리가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한 가지들이 더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이 작전명이 동방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 파병 보낸 북한군과 관련된 작전명이 동방계획이다 라고 알려져 있고, 더 나아가서 실제 북한 파병군 중에 경찰, 미사일 부대도 포함이 됐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북한 노동자 20만 명도 러시아 행을 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잘 보십시오. 이 노동자들이 정말 노동자들일까요? 자, 여기 안에는 실제 북한군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말인즉슨 북한군을 보내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면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들이 북한군이 노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인 척 이렇게 보낼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즉 러시아로 간 노동자들이 추후에는 실제 이 전장에 투입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얼마 전에 우리 국정원이 발표했죠. 김정은의 군부 측근 김영복 등 북한 전선 이동이 확인되었다라고요. 제가 김영복 누구로 말씀드렸죠? 김정은의 복심 중에 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수첩 비서라는 별명까지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김영복만 보낸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 김영복을 따르는 사람들 함께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신원이 어제 밝혀졌습니다. 누구냐? 김영복, 리창호, 신금철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북한 러시아 파병에 함께 동행한 북한 장성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김영복을 넘어서 리창호란 사람입니다. 자, 리창호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대남공장 총괄을 맡은 사람이에요. 실제 이 사람도 지금 러시아로 파병을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 바로 드론 기술 때문입니다. 자, 지금은요, 현대전이에요. 실제 현대전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군사 기술을 가지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 중에서 지금 러우 전쟁에서 가장 주목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자폭 드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폭 드론과 관련된 기술을 실제 북한이 이번 파병을 통해서 러시아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전장에 투입이 되면서 그러한 전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내에 자폭 드론 공장에 투입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군사 기술을 받는 과정 속에서 현대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자폭 드론을 노동자를 투입해서 생산하고, 심지어 그걸 어떻게 운용하고 그걸 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다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건 더 이상 남의 나라의 전쟁이 아니다. 실제 우리 안보에 직면해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가운데서 지금 김정은이가 어제 뭘 했냐면요. 이런 걸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려했었던 ICBM을 또 발사했어요. 자, 중요한 건 역대 최고 고도 7,000m 도발을 7,000km 도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은 어떤 기술력이 없다고요? 미사일을 쏘에 있어서 대기권을 통과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습니다. 왜냐? 대기권을 통과하려면 만도가량을 견뎌야 되는데 그걸 아직까지 북한은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즉 이런 기술을 러시아가 전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정은이가 호기롭게 10개월 만에 가장 높고 길게 ICBM 미사일을 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어느 정도냐면요. 이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고도가 7,000m, 비행거리가 1,000km, 비행시간이 86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몇 개월 만에 쐈다고요? 10개월 만에 쐈다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갖지 못한 기술력과 관련돼서 북한이 이걸 얻었고 그와 관련 10개월 만에 쐈다라는 누가 좋겠습니까? 당연히 러시아가 줄 수밖에 없죠. 왜냐? 10개월 만에 갑자기 있는 기술이 생기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즉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겁니다. 자, 실제 또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거리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합참이 밝히기로는 북한의 ICBM이 바퀴 24개 신형 이동식 발사대에 쏘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2축이라 말합니다. 말인즉슨
미사일 크기가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바퀴가 늘어나게 되면 차량이 커지게 될 것이고 차량이 커지게 되면 그 안에 실려있는 미사일 크기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그 안에는 더 많은 핵탄두가 탑재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제 북한이 쏜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실제 정상 각도로 쏘게 되면 어디까지? 미국까지도 타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걸 김정은이가 대놓고 보여준 겁니다. 실제 김정은이 뭐라 말했냐? 핵무력 노선을 안 바꾸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거 문재인 책임져야죠. 문재인 뭐라 그랬습니까? 김정은이 비핵화의 진심이라면서요. 근데 딱 보더라도 진심이 아닌 게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 심지어 오늘 북한이 뭐라 말했냐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최신형 화성포 19형 시험 발사 최종 완결판인 ICBM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대놓고 우리 이런 거 있어?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정말 저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정말 저런 걸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런 북한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우리가 왜 집중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대응을 해야겠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한다고요? 안보적으로, 외교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한미 국방장관이 함께 공동성명문을 냈습니다. 북한 러시아 파병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하게 규탄하겠다고요. 자, 더 나아가서 지금 미국 내에서 굉장히 더 센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백악관이 뭐라 말했냐? 강력 규탄하며 한미 안보위에서 모든 조치를 할 거라는 거예요. 말인즉슨 미국의 무기를 아무 제한 없이 북한군을 향해서 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어제 미국이 백악관 측에서 밝힌 겁니다. 자,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우크라이나 북한군 시신 가방에 실려 돌아갈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이 사안을 보통 사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안보적으로 위협되는 사안이고 되게 강한 발언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제 실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폭파하기 위한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무려 몇 대 한미 전투기 110여 대가 출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 어떤 장면인지 우리 시청자분과 간단하게 영상 보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이한테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실사격 훈련을 위해 F-15K의 공대지 유도폭탄이 장착되고 움직이는 미사일 발사대 표적을 겨냥해 폭탄이 투하됩니다. 5, 4, 3, 2, 1. 적의 미사일 동향을 사전에 파악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의 폭탄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도발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은밀하게 적 지도부를 타격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한국 공군의 F-35A와 F-16, 주한 주일미군의 F-35B 등 총 110여 대의 한미 공중전력이 참여하는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도 진행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대북 경고 성명을 내고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불법적 도발을 지속적으로 북한은 감행하고 있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한미동맹 속에서 어떤 훈련을 갖고 있고 어떤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은이가 지금 러시아와 군사 밀약을 통해서 많은 군사 기술을 받겠다라고 공표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대놓고 ICBM을 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뭘 보여줍니까? 정은이가 아무리 ICBM을 갖고 있다고 엎어놓더라도 그것을 일정사할 수 있는 한미동맹의 구축체계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어제 영상을 통해서 훈련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한한테 엄중 경고하는 겁니다. 자, 그럼 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 한미가 공동성명문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9년 만에 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는 북한과 관련된 핵무기를 인정을 안 해왔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인정을 하더라도 미국 측에서 끝까지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왜냐? 북한이 핵무기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요건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한미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9년 만에 뺐다라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 뭐까지 있느냐?
한미 연합 연습 시나리오에 핵 공격까지 넣었다라는 거예요. 쏜다면 군사 시설부터 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린 뭘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체 핵무기와 관련된 개발의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북한의 러시아 파병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실제 앞으로 우리 안보와 관련돼서 어떤 제안을 해야 되는지 제가 쭉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지금 나오는 게 무엇이냐? 자, 김영호 국방장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참가한다는 의무라는 겁니다. 10명 중에서 15명이 파견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린 뭘 해야 된다고요? 지금의 러우 전쟁에 있어서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고 실제 러시아가 북한한테 어떤 기술을 전이하는지 목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장관 말대로 우크라이나 참가한다는 의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뭐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부터 그거 보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얘기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좌파들은 아직까지도 그 어떠한 대안 없이 무조건 안 된다 라고 우기고 있고, 심지어 그와 관련해서 한반도 전쟁이 회책이 된다라는 음모론까지 펼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 책임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참관단을 윤석열 정부만 보낸 게 아니라 노무현 정권 때도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김대중 정권 때도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참관단을 파병이라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언어 논리로서 선전선동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목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왜 참관단을 보내야 될까요? 바로 김정은의 도박과 관련돼서 망가뜨리기 때문이에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김정은은 러시아 파병이 뭐 아니면 돕니다. 즉 러시아 기술력은 얻게 되겠지만 중요한 건 북한 내부의 동요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겁니다. 왜냐? 북한도 어쨌든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당장 내 아들이 파병에 갔고 전장에 투입이 되고 그와 관련된 사망 소식이 들리면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동요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정은이가 아직까지 뭐 하고 있다고요? 러시아 파병과 관련된 그 어떠한 얘기도 북한 내부에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고 실제 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을 가장 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가장 잘합니다. 즉 전장에 있어 북한군을 향해 우리가 뭘 알려주면 되겠습니까? 이걸 알려주면 된다고요. 일생일대 탈북 기회라고요. 즉 이걸 통해서 북한군의 탈북 러시를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이 전장이 있어서 북한 내부가 동요가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어디에 기초한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 기초한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실제 어제 언론들이 인터뷰를 하는데요. 어떤 분을 인터뷰해봤냐? 지금 북한이 파병을 보냈다라는 폭풍군단 과거 소속이었던 탈북민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자, 이분에 따르면은 어린 군인들이기 때문에 동요가 엄청 날 거래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북한이 파병 보낸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린 학생들이라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게 동요가 엄청 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파병 국함군들이 전장에 살아남아도 제거될 거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兄여러분들? 이 전장에 있었던 일을 북한 내부에 전해지는 게 김정은은 굉장히 싫을 겁니다. 왜냐? 지금까지 거짓말 쳤잖아요. 어떻게? 훈련 갔다 또는 전장에 투입이 안 된 것처럼. 그런데 실제 이 파병 북한 군들이 살아서 북한에 가게 되면 김정은의 거짓말이 밝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 북한 군들이 전장에 살아남아 북한에 돌아가더라도 제거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저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얼마나 잔인무도한 사람인지, 북한이란 곳에 얼마나 인권이 없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북한 인권재단과 관련된 출범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김정은이 지 배떼지 불리기 위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더 많은 분들한테 알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가운데서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더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해드려보는 겁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여러분 감사합니다.